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분위기 좋게 마감을 한 만큼 국내 시장에도 오늘 긍정적인 영향을 있을 것이다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자, 대체적으로 이제 소매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자, 이것은 전약 후강의 이번 주 증시 전망을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불안정한 모습들 지나가고 또 미국 증시는 23일 하루 하면 내일은 또 휴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면은 좋은 기운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연속 상승이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기대감을 조금 높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깜깜이 배당 제도라고 해서 지금 일단은 배당 받을 사람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배당금을 결정을 해서 배당을 주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일단 배당금을 먼저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배당금 이만큼 줄 텐데 우리 기업에 투자할 사람 해가지고 모집을 한다는 얘기죠. 자, 기준일 전에 배당금이 정해지는 이 배당 제도를 개편하는 방법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초안이 이번 달 말에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올해는 안 되겠지만 내년부터는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좀 알아보고요. 자, 4분기에 실적이 올라가는 기업들, 자, 4분기 실적들 다들 좀 우울하다 얘기가 나오지만 실적이 오르는 업종, 종목들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이 업종들은 어떤 것들인지 같이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미국 증시가 아주 잘 올랐어요. 네, 뭐 장 초반에 약간 흔들리는 모습 좀 있었습니다만은 뭐 대체적으로 잘 마무리됐고 양봉이 만들어졌어요. 아주 괜찮습니다. 전기차 업황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다 좋은 흐름들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지수가 플러스 1.18%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1.36%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등 그다지 썩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장 막판까지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이 상승 양봉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도 양봉이고요. 다우지수는 일단은 올라서 시작했기 때문에 뭐 기대감이 조금 더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국채금리가 조금 내려갔어요. 국채금리가 조금 내려간 이유는 뭐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인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중국의 봉쇄가 조금 더 강화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작용이 좀 됐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조금 흔들렸던 부분들은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받았고 또 전기차 관련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조금 나왔었기 때문에 기술주 쪽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냥 잘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소매기업들 시작 잘 발표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나타났고 S&P 500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12일 이후로 처음 4,000포인트를 웃돌았다. 즉 상승세를 꾸준히 보여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참고해 본다라면 미국 증시 상황도 점점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재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가 되었다. 지금 중국이 다시 빗장을 거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된다라면은 중국의 뭐 재개방이라든지 또는 중국 경기가 잘 돌아가는 거 또는 뭐 공장 잘 돌아가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한 방에 와르르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런 것들도 어차피 근데 뭐 재개방을 한다 뭐 어쩐다 하더라도요 시간이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뭐 봉쇄 조치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뭐 한 달 또는 뭐 두 달 뭐 이렇게 뭐 봉쇄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대세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연말 시즌인데 조금 더 강하게 올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들이 조금 누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이겠죠. 만약에 중국이 개방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더 많이 폭등을 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죠. 자, 근데 이런 상황들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국채금리가 좀 내려갔거든요. 국채금리가 내려간 것은 이제 그 경기 침체 우려감에 따른 그런 부분인데 뭐 좋다고 할 수도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내용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국제금리가 내려가면서 기준금리 압박이 조금 느슨하게 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도 베이징에서 신규 감염자가 1000명 넘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중국 본토 신규 감염자가 27,300명이다. 그동안은 집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집계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각종 독감 비롯해서 이렇게 인플루엔자가 좀 퍼지게 되면서 그렇게 또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바이러스 같은 경우들은 추울 때 조금 더 활성화가 잘 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추운 계절에 발생이 좀 많이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베이징 같은 데 되게 춥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방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화시키고 봉쇄 조치를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가 조금 스톱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에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공장 문을 닫았어요. 이런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약간 또 주춤거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FOMC 의사록이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연준이 그동안 이야기했었던 그 내용들이 어떤 그 회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 속도는 좀 줄이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최종 금리는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달 금리는 0.5 정도 나올 것이고, 최종 금리를 5%로 자꾸들 보는데 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의 속도는 좀 줄이더라도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0.5% 이번에 올리고 내년도부터는 0.25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2번 올리고 3번 올리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폭의 그 급작스러운 어떤 형태의 금리 인상만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면 시장은 충분히 적응할 수 있고요. 기준금리가 5%든 5.25든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급작스러운 긴축 이 부분만 아니면 된다. 이 급작스러운 긴축은 인플레이션 때문이었는데 인플레이션이 많이 누그러진다 쪽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최종 금리가 5.5가 찍혔다. 괜찮아요. 0.25씩 4번 올리겠다 내년에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급하게 0.5를 올려야 되겠다. 0.75를 올려야 되겠다. 다시 금리를 1%대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가는 것만 아니면 괜찮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기업들 실적 한번 보죠. 소매 기업들의 실적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다. 네. 베스트바이, 딕스 스포팅 굿즈, 아베크롬, 엔피치 이런 기업들이 모두 강한 실적을 발표했고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을 시사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소매 기업들의 주가가 강하게 뛰는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베스트바이라든지 딕스 스포팅 굿즈 이런 기업들이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 발표하게 되면서 주가가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괜찮지. 네, 이런 거 보면은 또 이제 4분기에 블랙 프라이데이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물론 지금부터도 세일하고 있겠지만 시작을 안 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딱 해가지고 시작이 빵 되고 났을 때 여기서 발생되는 어떤 실적 증가세, 이런 매출 증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분기에는 예상치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이 3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런 부분들이 더 긍정적으로 이제 이 시장을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겁니다. 3분기 실적 좋았는데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어. 그러면은 연간 실적도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소매 기업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 지출이 어느 정도 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별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 초반에 약간 좀 변수가 몰려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 초반만 좀 조심하시면 큰 문제 없다고 그랬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이 오늘이 이제 미국이 마지막 날이죠. 내일이 이제 미국이 휴장이니까 오늘 한번 진행되고 나면 내일은 미국이 휴장인데 오늘 좋은 분위기, 어제 좋은 분위기 만들면서 시장 마감됐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좋은 분위기 이어가 주기만 한다라면 휴장 들어가죠. 블랙 프라이데이, 그 다음에 그때는 금요일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기 폐장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번 주에 실질적인 미국 증시는 수요일장이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좋은 분위기 연결했다 그러면은 목요일, 금요일, 그다음에 주말까지 이어져서 다음 주까지 연결되는 네, 그런 긍정적인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 시점은 이제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 더 현실로 드러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주가 상승을 좀 이끌어낼 수 있다. 주말 동안에 좋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때 국채금리가 이제 경기도나 우려감 때문에 살짝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3.8% 정도 발생이 됐고요. 2년물 국채금리는 4.52 정도 나타났습니다. 보통 2년물 말고 3년물 가지고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기사의 어떤 효과, 극대화 이런 것들 위해서 더 그 간격이 많이 벌어진 그런 금리를 갖다 쓰는 것 같더라고요. 둘 간의 금리 스프레드, 이 스프레드는 가격 차이입니다. 둘 간의 금리 차이가 마이너스 76 베이시스 포인트. 이거 뭐 이렇게 썼지? 0.76, 그죠? 0.76%포인트 차이 난다. 이게 맞는 거죠, 지금? 네. 0.76%포인트 차이 난다. 이렇게 보죠. 왜 이게 베이시스 포인트를 요즘에 많이 쓰던데?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그죠? 하여튼 간에, 네,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76 정도 차이 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라면은, 네, 단기 국채금리와 장기 국채금리의 차이가 지난 81년 이후로 큰 폭으로 벌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되어 있으면 경기 침체의 전조로 해석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지금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상황이 뭐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괜찮아질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 장기 국채 쪽으로 수요가 몰린다라는 것은 경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 길게 볼래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몰리면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이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을 많이 살려고 한다,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국채 금리가 올라도 뭐 지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국채 금리 내려갔다고 또 지랄인 거 보면은 뭐 별로 여러분들 신경 쓰실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냥 기업들 실적이 좋아졌구나, 그래서 시장이 좋아졌구나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랄하는 거는 냅둬버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 네, 깜깜이 배당 제도를 개편 추진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공매도를 없애는 게 중요한데, 네. 참, 어쨌든 뭐 배당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조금 더 몰려들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당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배당주를 열심히 사지만 보통 조금 이제 일찍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세 차익도 노려야 되기 때문에 배당주의 수요가 몰리기 전부터 매매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좀 일찍 하시는 분들은 9월, 10월 정도부터 준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9월, 10월 정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배당은 언제 받느냐? 보통 4월에 받죠. 그러면은 9, 10, 11, 12, 4개월. 그 다음에 4월 달이면은 4개월, 또, 한 7, 8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일찍 준비하시면. 늦게 준비하시더라도 한 6개월 정도 기다려야지 배당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짜증나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배당 기준일이 12월 달인데, 배당을 12월 달에 받을 수 있어요. 자격은 얻었는데 얼마나 주는지 몰라. 그 다음에 전화해도 안 알려줘. 이번 연도에 배당 얼마나 하나요? 그거는 저희가 알려드릴 수가, 왜 이렇게 나오죠? 왜냐면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니까 자기들이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굉장히 좀 답답하다 이거죠. 만약에 배당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조금밖에 안 줘. 그럼 실망감 느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제도를 이제, 개선하겠다는 얘기예요. 선진국처럼 배당금의 규모를 먼저 시장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당금 이만큼 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나면 이제 기준일 전까지 배당금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즉 배당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하게 되고, 자, 그동안 우리가 이제 배당금을 조금 늦게 받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주총회가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주총회가 이제 폐장을 하고 나서 이제 해가 바뀌고 나서 90일 이내, 그러니까 이제 보통 3월에 많이 한단 말이죠. 3월에 많이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또 한 달 안에 배당금 지급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 보면 보통 그래서 4월 달에 배당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배당금이 결정돼 버리게 되면은
뭐 빠르면 1월달, 늦어도 2월달에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12월 말 정도에 배당금 보고 들어갔다가 뭐 빠르면 1월달, 그거 한 달 만에 배당금을 받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언제 한다? 28일 날, 네,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요때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라는 게 있대요. 네, 여기에서 이제 여기 그 배당 제도와 그 다음에 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이런 것들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안을 공개한다는 것은 이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올해는 물 건너간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가능해질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진행이 되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지금 뭐 배당금 규모를 일단 확인을 하고 투자하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에게 또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한 투자 가능성, 그 다음에 또 배당을 일찍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뭐 그런 것들 다 볼 수 있어서 아마 연말 랠리가 조금 더 화끈하게 달아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나. 왜 배당금을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건 차이가 있겠죠. 다만 배당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확정이 되는 상황으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바쁘겠죠. 배당금을 이번에 많이 준다 그러면 주가가 좀 잘 올라갈 거고요. 배당금을 조금 준다 그러면 또 실망감 때문에 주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말 시점에서 이제 이 랠리가 조금 더 배당을 많이 챙겨주게 되면 랠리가 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배당금 그렇게 많이 준다고? 그렇다면 들어가야지. 이게 연말 랠리 좀 더 강화시키는 내용이 좀 될 수도 있어요. 다만 배당을 조금 주거나 실적이 좀 나빴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잘 챙겨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는 상황도 일어나겠죠.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일단은 네,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 기업들의 어떤 그런 또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훨씬 우리한테는 유리한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당 투자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이제는 진짜 9월달이나 10월달 정도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제도를 개편하는 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갑니다. 실적 보릿고개에도 4분기 전망치가 오르는 업종은 어디냐? 지금 FN가이드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은 32조 4,900억, 그러니까 1개월 전에 예상치보다는 13% 정도 감소했다. 한 달 전에는 37조 3,800억 정도로 네,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일단은 실적이 더 줄어들 것이다라고 눈높이를 계속 낮춰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환경적인 부분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거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실적 전망이 갑자기 뛰어나게 좋아지는 그런 상황은 거의 없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전망치가 낮아진 상태에서 일단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것은 뭐 강달러, 물가 상승세 뭐 등등등 금리가 좀 올라가는 부분도 좀 있겠고요.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업종이나 종목에 차별화해서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이 더 주목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뭐 다 같이 잘났어요. 미스코리아 대회가 딱 나왔는데 그 중에서 미인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일반인들 사이에 미스코리아 딱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바로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또 그런 거 눈에 서치 아니지. 네, 아무튼 네 그런 그런 거예요. 군계 일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실적이 다 고만고만해요. 근데 갑자기 실적 좋은 기업이 탁 튀어나가요. 그럼 걔네들이 주목을 받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는데요? 봤더니 포스코 케미칼, 하나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화신, GS 리테일 이렇게 꼽았네요. 네, 이렇게 꼽아줬는데 GS 리테일 뭐 이런 정도 뭐 제외하면은 네, 전기차 쪽이 좀 압도적으로 많네요.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네, 실적 증가율이 나타났고 생각되는 거 전년 동기 대비 화신입니다. 화신이 995% 실적이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한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뭐 소매 판매 또는 이제 그 편의점 관련한 부분에서도 움직임이 좀 좋아질 것이다. 또 화학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전기차, 뭐 태양광 뭐 이런 쪽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계속 이제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 가만 보면은 네, 그동안 지들이 계속 얘기해 왔었던 업종만 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업종군들이 실제적으로 저렇게 실적이 많이 증가한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실적이 많이 증가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272%의 실적 증가율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실적 증가율이 생각해보죠. 그동안 주가에 반영이 됐나 안 됐나?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솔루션 292% 실적 증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영된다 안 됐나? 봐야 되죠.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실적이 600% 정도 증가할 거라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 반영됐나 안 됐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 있거나 현재 시점이 고평가 상황이라면 실적이 암만 올라도 네,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반짝거릴 수 있어요. 근데 일정 범위 내에 갇혀 있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실적 크게 증가하는 부분들은 지금 뭐 제약사들 같은 경우야 그 이전의 수준 대비해서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이 코로나 시전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점 대비해서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도 분명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챙겨보시고 혹시라도 작년에 실적이 너무 개판 아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신다면 거기서도 약간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실적 전망치가 이렇게 더 크게 증가했다, 엄청 증가한다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작년 4분기에 1억 원 매출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한 50억 매출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요. 실적이 네 50배 증가잖아요. 50배. 5000% 증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실적 증가치 와 이만큼 증가한다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과거 시점에 대비해서 대응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주가가 그 부분들을 반영했나 안 했나도 같이 참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지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렇고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되고 꺼진 물도 다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씩 더 체크하시는 전략들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전망치 좋다고 무조건 들어가시면 조금 곤란해요. 그러니까 항상 체크, 확인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어요. 실적 호조세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여러 가지 변수들은 많아요. 뭐 전기차 업종이 좀 내렸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국채 금리가 좀 변동을 좀 보였다든지 또는 연준의 어떤 입장이 조금 변화가 있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주가가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죠? 뭐 재료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투자 심리가 개선돼서 주가를 올렸다는데 또 더 이상 말이 필요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 주말 시점 블랙 프라이데랑 연결되면서 휴장과 연결되면서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게 된다면 이번 주말 다음 주까지 우리 증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깜깜이 배당제도 개편 추진한다. 이거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배당에 대한 포인트를 개편하게 된다면 뭐 올해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연말 랠리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대주주 그 금투세 부분만 좀 유예만 시켜준다면 연말에 주가가 빠져나갈 염려가 없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즉 내년도에 더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배당 제도도 개편되고 그 다음에 뭐 공매도도 좀 어떻게 좀 개편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건 안 되더라도 금투세 유예가 확정이 된다라면은 시장의 랠리가 잘 나타날 수 있겠고 또 코로나 완화되고 뭐 그러면 문제될 거 별로 없네요. 그죠? 내년도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네 좀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겠습니다. 물론 장중에 조정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 일일이 다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네. 자, 실적 전망치 오르는 업종들, 종목들, 뭐 실적이 올라가면 당연히 좋아요. 당연히 좋은데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거 미리 반영된 것은 아닌지 또는 과거의 기준점이 너무 낮은 수치의 실적을 기록했던 것은 아닌지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하시고요. 일회성인지 아닌지도 한 번씩 꼼꼼히 살펴보세요. 이거는 뭐 살짝만 들여다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가 노력해 줄 필요가 있다. 실적 너무 많이 증가했어. 너무 좋아.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한 번씩 더 들여다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확인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혼동하지 말아라.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인간이다. 최악의 실수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주식을 사면 물릴까봐 손해볼까봐 무서워서 안 살래요.
실수할까봐 무서워서 안 할래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네, 뭔가를 해야지. 실수를 하든 성공을 하든 할 텐데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래요. 남들은 다 앞서서 달려가고 있으면 그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현금을 넣어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떨어져요. 그러면은 현금을 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단 몇 %라도 수익을 내는 쪽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뭐 시장이 반등 포인트를 잡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진 않으셔도 되고요. 천천히 반등이 확실시 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급하게 올라가지 않으면 더 좋은 거고요. 급하게 올라가야 된다면 일단은 한 발짝 물러서 생각하세요. 아침에 띄워놓고 시작하면은 변동성을 좀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확정적으로 이제 주가를 밀어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어쨌든 오늘 반등 빨간불 켜지게 된다면 말한 대로 저점 지지 포인트가 만들어지는구나, 지지선 21선 올라와서 지지가 되는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들은 장중시장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보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